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 영상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풀렸다 말렸다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좀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시장적인 분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참 많이도 나왔었죠. TC 본딩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나왔던 그 실적 발표에서는 너무나도 실망감이 컸었는데, 또 이번엔 또 역대 최대 실적 발표라는 걸 가지고 오면서 반전을 좀 만들어 줬는데, 지금 또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하다가 50만 원을 돌파해 줄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를 좀 배신한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왔다라는 거는 대기업은 당연히 실적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라는 거랑 예상치 상회라는 거는 다음 분기에도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한미반도체를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지수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가 심하다 보니까 타점 신호 관련돼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낼지 말지. 제가 어차피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들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실적 깔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야겠죠. 이 앞에서 한미반도체가 저가를 상승시키면서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를 대충 제가 선으로 그어놨어도 이게 마지막 상승 추세선을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추세선의 상단 돌파를 실패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6월달 중순부터의 한미반도체의 추세는 새로운 추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았을 때 그럼 추세를 제끼고 이동평균선을 본다 그랬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줬다가 이번에 7월 달에 깨버렸죠. 자, 그러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줬던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뚫어야 되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미션 단계적으로 봤을 때 돌파를 일단 성공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거 초록색깔 이동평균선 60선입니다. 한때 몇 년 전에는 세력선이라고 불렸던 되게 유명했던 이평균선이긴 한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게 종가의 평균선을 이은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내려오고 있을 때 한미반도체가 위로 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급반등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캔들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일단은 1단계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고가가 지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요 가격 밴드에서 지켜준다, 이렇게 캔들들이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꺾어준다. 그게 지금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한미반도체도 어쨌든 실적 깔고 지금 분위기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차트는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개 박살난 그 수급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거 플러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수요일 날 저녁에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하나가 됩니다. 나는 한미반도체 주주니까 TC 본딩이나 뭐 HBM 관련된 내용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꽤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제가 1월 3일 날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영상을 이렇게 20만 원 올라가기도 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까지 이렇게 영상 주말에 찍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미반도체의 HBM이 아니라
F, 낸드를 갖다 붙이는 걸 가지고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HBF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20만원 돌파는 HBM으로 해줬고요. HBF 관련된 내용이 어지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그걸 통해서 매출이 발생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가 지금 현재 이제 파악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있는 제품들을 갖다 수직으로 붙여가지고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필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딩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얘네들이 가줘야 한미 반도체도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떨어졌던 폭이 좀 큰 거에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가총액 25조짜리가 이제는 거의 뭐 애기 수준이죠.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1500조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을 깔았어? 역대 최대 실적이야? 오케이 하고 지금 올려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아직도 기대되는 내용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일 화요일 날 나왔던 거는 CPI 지수였죠. 이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내려오는 거는 PPI입니다.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상한가 다시 말았네요. 어쨌든 이것도 다 인플레이션, 즉 금리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CPI가 잘 나왔다라는 거는 예상치에 하회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금리 인상도 조금 뒤로 밀릴 수 있겠네 라는 거기 때문에 PPI도 예상치를 부합한다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일단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분간의 지표들은 일단 괜찮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목요일 날까지도 괜찮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거시경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주식시장의 최대 적이다라는 거를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6일 오후 9시 현지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공휴일인 날이죠. 따라서 목요일 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저는 일단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전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도 맞고 떨어져야 될 수도 있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돌파가 꼬챙이로 돌파한 건지 몸통 자체로 돌파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ML이라는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의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CXMT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애플에서 비밀리에 만났다고 했던 중국 반도체도 있지만 얘네들도 지금 여기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상장을 7월달 중에 한다 그랬는데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좀 낮게 추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또 떨어졌었거든요. 중국 반도체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 그랬을 때 일단 저는 매수가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밑에서 이번에 매수를 하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본전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바로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면 안 되고 목요일 날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고 제 매매입니다. 대신에 타점 신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제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고는 싶겠지만 이게 만약 길어진다 그러면은 힘든 거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보면서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발생되는 순간순간의 타점 신호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리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저도 구독자를 계속 늘리면서 채널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딱 적어놨던 종목들 위주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세력주를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은 수급 시장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뭐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뭐 주당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투 쪽에서 매수했던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있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환율을 안 보면 섭하겠죠. 환율을 보면은 어라? 1490원대를 떨어뜨려서 더 떨어지고 있어. 이게 이제 7월 15일 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40조 규모의 달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연속성으로 이렇게 환율 조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언제 또 갑자기 또 반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환율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외인들의 매수세를 조금 다시 유입을 시켜주고 있죠. 개인들이 3조 5천억까지 팔던 거를 지금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선물을 겁나 팔아제끼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제 화요일 날 기관에서 좀 무리해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목요일까지는 일단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목요일날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금요일날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저항선 돌파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략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신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 정도로 잘한다 그랬으면은 전략 매도하고 전략 매수하고 전략 매도하고 전략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벌써 백만장자가 아니라 뭐 억만장자가 됐겠죠. 그죠?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신에 필살기 분할 매도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은 거의 최고점 매도 근처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단타 혼자 칠 때는 실수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시면은 타점 신호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